누보스 인더스트리. 페라리가 레이서로 유명했던 엔초 페라리에 의해서 탄생된 브랜드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일단 역사를 탐방하기에 앞서 이 브랜드를 탄생시킨 엔초 페라리에 대해서 호구 조사를 해봐야겠죠? 호구 조사. 네, 호구 조사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김현애 기자님, 호구 네. 조사 시작해 주시죠. 이름은 엔초 안셀모 페라리입니다. 네. 바로 이분이죠. 예. 어... 예. 그리고 이분이 젊었을 때 모습은 축구 선수 메스트 웨질이라고 아세요? 네, 정말 외질 닮았어요. 네. 닮았어요. 웨질하고 정말 닮았어요. 이 엔초 페라리가 생년월일은 1898년 2월 18일입니다. 예. 빠른 98년생이죠. 120년 전에 네, 태어나신 그렇습니다. 분이네요. 네, 출생지는 이탈리아 북부 모데나고 가족 관계는 3남 중 막내입니다. 엔초 페라리는 16살 때부터 스포츠 신문에 축구 기사를 기고하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저한테 정말 하늘 같은 선배죠. 예, 엔초 선배. 예. 선배님이라고 부르세요. 네, 우리 엔초 선배가 이제 자신의 회사 스포츠 신문 기사에서 이탈리아인 디 파르마가 미국 최대 레이싱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기사를 발견했는데, 이게 이제 자신의 꿈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저 같으면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 사람은 이제 우리 엔초 선배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21살 때 이 이제 스포츠 기자를 그만두고 자동차 회사 트럭 운전사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탈리아 최고의 레이서 중 한 명인 페리체 나지로를 만나게 되고, 그의 소개로 스포츠카 메이커인 CMN사로 직장을 옮겨서 운전 실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레이싱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김연아 기자님도 이제 스포츠 기자 그만하고 그러긴 나이가 너무 들었어. 그러기에는 나이가 제가 너무 이제, 들었어. 나이가 너무 네. 들었어. 그렇죠.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 있잖아요. 저는 그냥 축구계에서 허구현 선생님 같은 분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자, 이렇게 뒤늦게 레이서의 좀 꿈을 이룬 과정도 대단하긴 한데, 그렇다면 이 레이서의 결과는 좀 어땠나요? 레이서로 이제 첫 대회가 이제 50km 산길을 달리는 이제 경주였는데 거기서 11위를 했고요. 이어서 1920년에 무솔리니, 그 당시 무솔리니가 후원하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적으로 힘들 때는 스포츠를 막 부각을 맞아요. 시키잖아요. 그런 의미의 경기였지 않나 싶은데, 코파 아르체보 레이스라는 곳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럽 최대 강적이 벤츠 SSK였는데 그 SSK를 물리치고 우승을 하면서 이탈리아에서 이제 굉장한 큰 이슈가 되고 부각받는 레이서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한 사람만 이렇게 부각되면 되는 게 아니라 레이싱은 원래 팀을 이뤄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엔초 페라리는 어떤 팀에 좀 속해서 성적을 좀 낸 건가요? 지금 김 기자하고 감독님이 얘기해 준 걸 더해서 네. 내가 거기다 이제 양념을 치면 그게 나오거든요. 어. 두 분의 그 메인 요리에 양념 좀 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스쿠데리아 페라리라는 팀인데, 스쿠데리아는 원래 마구간이라는 뜻이에요. 마구간. 마구간 안에 이제 말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도 뭐 배, 타는 배, 먹는 배 막 이렇게 나눠지듯이 스쿠데리아 뜻이 마구간이라는 뜻도 되고 팀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얘네의 그 F1 그 팀 이름이 스쿠데리아 페라리예요. 그러면 이제 뭐 마구간 페라리? 네, 마구간 페라리인데, 근데 이제 그게 뭐 마구간이라고 불러도 되고 팀 페라리 페라리. 이렇게 해도 되는 두 거죠. 가지 의미가 있는. 네, 네, 그래서 그걸 아무렇게 편하게 사용하는데,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엔초 페라리는 약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형 3남매 중에 이제 막내긴 한데 아버지가 철공소를 운영을 했고, 한때 많을 때는 그 당시에 외곽에 있었지만 직원이 한 18명까지도 있었고 해서 좋은 학교를 아버님이 보내줘서 뭐 이렇게 좀 좋은 전공도 하게 해주고 했는데, 아버지는 폐렴으로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면서 공장은 급격하게 몇 달 안에 문을 닫게 되고, 형이 있었는데 형이 이제 아버지의 뭐 가업을 이어받네 어쩌네 하고 있었는데, 형은 또 장티푸스로 죽어요. 형도 장티푸스로 죽고, 이 엔초 페라리는 이제 그 후에 군대에 가요.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군대를 가서 자기네 집이 그것도 했고,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형이랑 같이 어렸을 때 자동차 경기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동차 쪽에 조금 관심이 있었어요. 물론 기자를 하고 싶었던 건 본인의 꿈이었던 거고, 자동차에 관심이 생겨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군대에 가서 이 친구도 늑막염이라는 병에 걸려요. 그래서 거의 그 당시에는 늑막염은 뭐 치사율이 한 80% 정도 되는 병이었는데,
굉장히 운이 좋게 살아나요. 살아났는데 오랜 기간 동안 잔병 치레를 하고 후유증으로부터 고생을 하는데 이 친구가 스쿠데리아 페라리를 만들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처음에 이제 나와서 자기가 차도 좀 좋아하고 아버지가 철공소를 했고 뭐 이런 것도 배운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태리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 겸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 그다음에 반 약간은 국영기업이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경기 대회 우승 석권을 하는 회사가 지금은 듣보잡 브랜드가 됐는데 피아트예요. 피아트는 최근까지도 이태리의 국영기업이었고 크라이슬러하고 지금 합병이 돼 있죠. 내가 의선 형님한테 지금 갖고 오라고 하는 브랜드가 거긴데 이 당시에 프랑스, 영국 뭐 잘 나갈 때 이태리에서는 피아트가 되게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엔초 페라리가 피아트에다가 이력서를 내요. 그리고 이력서를 검토도 하기 전에 폐기 처분이 돼요. 그러니까 피아트에서 봤을 때 엔초 페라리는 그냥 이거는 입사 지원서를 낼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얘 이제 열받는 거죠. 열받아서 아까 말했던 그 친구를 만나서 CNM이라는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모든 자동차 회사가 레이스에 참관하지 않으면 어디다 이름을 떨칠 수가 없어요. 왜?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경기 나가서 우승하지 않으면 거기는 자동차 회사로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 친구가 약간 메케닉이고 하니까 그 CNM이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이 엔초 페라리가 차를 하나 만들면서 사면서 근데 그 당시에 시합은 알파로메오의 중고차를 사서 그거를 고쳐가지고 시합에 나가는데 처음 나간 게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11위로 입성을 하고요. 그 뒤에 이제 P1, P2라는 차들을 제작을 하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1929년 뭐 이전에 1920년부터 24년 소규모 대회를 나가서 몇 번의 좋은 성적을 내요. 그걸 딱 보고 알파로메오에서 이제 러브콜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너네 들어와 이쪽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알파로메오는 피아트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같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같이 묶어서 자기 친구랑 다 같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서 알파로메오 이 친구가 들어가요. 엔초 페라리가. 그래서 이제 알파로메오에서 경기를 하면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막 하니까 페라리가 이때부터 사업가 기질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 근데 알파로메오가 그 당시에 그렇게 돈이 많지 않으니까 페라리가 제안을 해요. 내가 많은 걸 협조하고 뭐 해서 다 해줄 테니까 팀은 분류를 하자. 너네는 경기 운용 능력은 없는 것 같으니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 운동하고 감독님도 뭐 선수 생활 날렸을 때 유명해지면 스폰서들이 붙잖아요. 그 여러 회사에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니까 페라리가 슬슬 비즈니스 기지를 가동해서 스폰서들을 모집을 해서 투자자를 딱 만들어 놓고 알파로메오 제시를 해요. 내가 이렇게 돈 대서 팀 운영할 테니까 너네는 차랑 기본적인 걸 제공해라. 내가 스폰서랑 광고랑 뭐랑 해서 경기에 나가서 무조건 알파로메오 배지를 달고 이기겠다. 또 알파로메오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콜을 딱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팀이 생겨서 그 당시에는 뭐 전설적인 레이싱 팀이라고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스쿠데리아 페라리는 아니었어요. 그냥 엔초 페라리가 운영하는 페라리 팀이었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경기 실적이 좋아지고 하다가 이 친구 이 엔초 페라리의 아들이 첫 번째 부인인 로라라는 부인을 이제 깔게요, 페라리. 네. 로라가 뭐 사창가의 여자라는 말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그 로라가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있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로라에 대한 과거사를 밝히지 못해요. 엔초 페라리는. 그 로라랑 일찍부터 21살 때부터 연애를 해서 결혼해서 10년 뒤에 아들을 낳아서 아들 이름이 디노예요. 나중에 이제 되게 중요한 이름으로 나오는데 디노는 근위 이상이라는 근육에 문제가 있는 지병을 갖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에 가면 이제 이 로라라는 여자가 또 되게 드세요. 자기 엔초 페라리 엄마랑도 엄청 싸우거든요. 이 고부간의 갈등도 심하니까 이 모든 스트레스를 차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집에만 들어갔다면 스트레스가 장난. 아들은 아프고 마누라는 바가지 긁고 엄마랑 싸우고 막 그러다가 이제 복잡해 죽겠는데 전쟁이 발발해요.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1차 세계대전 때는 이 친구가 군인으로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발발을 하는데 이때 이제 페라리가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랑 마찬가지로 파시스트에 협조를 해요. 왜냐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전쟁 발발과 함께 알파로메오가 페라리의 경기, 그러니까 전쟁 났는데 무슨 시합을 해요. 시합할 수가 없지, 자동차 시합에서. 알파로메오가
전쟁을 빌미로 해서 페라리의 지원 모든 걸 딱 끊어버려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돌던 이슈는 뭐였냐면 전쟁 이유도 있었지만 알파로메오가 엔초 페라리를 팽시키고 잘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막 독립적으로 잘 나가니까 이 스쿠데리아 페라리 팀을 알파로메오가 흡수를 하면서 엔초 페라리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얘네가 약간 꼼수를 발휘해서 4년간 동종업계 경업 금지. 이 되게 이게 중요한다는데 내가 최근에 당했던 사건이랑 비슷한데 이 어마어마한 능력자인 엔초 페라리를 알파로메오는 구설수와 행정에 관련된 법으로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운이 좋았던 게 그냥이었으면 엔초 페라리가 졌을 텐데 이때가 전쟁 기간이라 이런 법적인 부분과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유명무실할 때라서 이게 그냥 시간이 전쟁의 끝과 같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라이센스를 못하게 막았던 4년이란 기간도 2차 세계대전 안에 다 포함이 돼서 그냥 다 희지부지 없어지고 자 이렇게 되다가 엔초 페라리가 알파로메오에서 뭘 안 해주니까 자기네 팀 운영하는 여기에 있던 공장과 이런 것들을 파시스트에 협조를 하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부품을 대겠다. 근데 이제 이 이태리는 그 당시에 좀 얌스러웠기 때문에 물론 전범 국가의 하나였죠. 독일, 이태리, 일본이 전범 국가의 주축이었는데 페라리 공장은 역사에 없어요. 전쟁에 어떤 협조를 했다라는 역사가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군수 물자에 필요한 베어링과 흉기류에 들어가는 일부 부품을 납품을 했다라고까지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냥 정말 일부만. 네, 일부만 했고 이 당시에 이제 엔초 페라리는 당당하게 얘기했던 게 내가 파시스트에 협조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죽었다. 그리고 우린 다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그리고 제일 다행이었던 엔초 페라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치는 일자 무식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아예 1도 관심이 없어요. 뭐 누가 당선되든지 말든지 그리고 정치인들이 불러도 가지도 않고 그래서 다행히도 전범 국가의 핵심 협조 기업으로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전쟁 피해를 그렇게 크게 입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얘가 이제 다시 자동차 경주가 시작될 때 파시스트에 협조를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무솔리니가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무솔리니가 그때 정권을 잡은 사람이거든요. 무솔리니가 싹 밀어주죠. 전쟁에 협조했으니까 밀어주고 원래 있던 스폰서들을 딱 데리고 홍하나가 제일 궁금했던 전설의 스쿠데리아 페라리가 1947년에 간판을 딱 걸고 이제 본격적인 전설의 레이싱 팀으로 돼요. 그 전까지는 전초 과정이었고 1947년에 무솔리니와 투자자와 알파로메오와 계약 기간 다 끊으니까 완벽하게 자유의 몸이 돼요. 자유의 몸이 되고 이제 뭐 정치 힘도 조금 받고 돈을 해서 1947년에 우리가 보는 F1의 전설 스쿠데리아 페라리가 딱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쿠데리아 페라리가